안녕하세요. 엄마의 가드닝입니다. 오늘은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해요. 이 책은 들꽃 쉽게 찾기라는 책인데요. 제가 친정으로 가기 전에 출판사 측에서 혹시 이 책을 리뷰를 해줄 수 있느냐는 의뢰를 받아서 제가 출판사로부터 이 책 한 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리뷰 제안을 수락을 하면서 혹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선물로 드릴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문의를 해서 제가 책 3권을 추가로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영상이 끝나고 이 책이 필요한 이유를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사연을 읽어보고 이 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 3분을 추첨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이 영상을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이 출판사 측에서 강조하는 이 책의 장점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 책에는 일단 2100여 종의 식물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냥 풀에서 이제 꽃이 피는 초하류도 있고, 그 다음에 나무에서 꽃이 피는 나무꽃 종류들도 모두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의 또 다른 장점의 경우에는 쉽게 찾는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그 식물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 요것만 가지고 쉽게 여기서 찾아볼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유독 식물에 대한 정보, 먹을 수 있는 식물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따먹을 수 있는 열매에 대한 정보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식물 같은 경우에는 분류 체계라는 게 있는데 이 분류 체계가 최근에 바뀌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바뀐 분류 체계에 의해서 이 꽃 이름, 학명 이런 걸 다 적어 놓으셨고, 그리고 이제 기존의 이름에 익숙한 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 예전의 이름도 같이 담았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생화 정보에 있어서 가장 최신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뒤에 보면 용어 해설란이 있어요. 어렵게 여겨지는 식물의 단어 같은 것들을 아주 친절하게 해설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출판사에서는 이런 게 이제 장점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실제로 사용을 해봤을 때 어떤 장점이 있었는지를 2주 동안 이 책을 써본 제 경험과 함께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브레이크. 무슨 색깔이지, 꽃 색깔이? 노란색. 피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요. 이 책에 대한 제 감상을 말하기 전에 먼저 얘기해야 될 게 있는데, 저에게는 거의 20년 가까이 즐겨보던 도감이 있어요. 그 책 같은 경우에는 그 식물 이름이 나오는 순서를 달달달달 외웠을 정도로 제가 많이 봤던 책이고 또 굉장히 애정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책과 이제 이 책을 여러 부분에서 이제 많이 비교하게 됐는데, 그 책의 이름을 여기서 밝히면 여러분들에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하지만 이게 비교를 당하는 그 책의 저자나 그 책 출판사 입장에서는 조금 적절치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 내에서는 제가 그 비교 대상인 그 책의 이름은 밝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제 출판사가 말했던 장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 장점이 2100여 종의 식물을 담았다라는 거였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책 두께가 이 정도예요. 이걸 두껍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사실 야생화 도감이라고 생각을 하면 좀 아시는 분들이 보면 가볍네? 그 많은 식물들의 정보가 다 담겨 있을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그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얇다. 여기에 뭐 많이 들어가 있을까? 라고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찾다 보니까 몇 개? 안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을 법한 흔한 식물인데 왜 안 들어갔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두 번째, 화초 쉽게 찾기. 이 책에 겹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이렇게 일상적으로 보는 꽃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래는 야생화였을 수도 있는데,
너무 우리가 많이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랄까 원예용. 그래서 지금 계절 같은 경우에는 상사화라는 꽃이 제가 그동안 봐왔던 야생화 도감 같은 경우에는 야생화의 이름으로 이제 들어가 있었는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책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위에 일상생활에서 보는 꽃들을 모두 다 커버하기는 어렵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꽃들의 이름을 알고 싶다 하시면 이 책과 더불어서 뒤에 있는 화초 쉽게 찾기라는 책을 같이 사서 두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출판사에서 말하는 두 번째 장점인 계절별로 꽃의 색깔이랑 또 꽃잎 개수로 구분을 해서 꽃을 굉장히 빨리 쉽게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장점이에요. 저는 요거를 이제 써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쉽고 빠르게 꽃 이름을 찾을 수 있는데 왜 다른 책은 진작 이렇게 순서를 정하지 않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책 같은 경우에는 꽃의 색깔로만 이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름에 하얀색 꽃을 봤다. 이거 이름을 찾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름 하얀색은 되게 두껍거든요. 근데 이제 그 두꺼운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한 장 한 장 이렇게 넘겨가면서 다 이렇게 비교를 해봐야 돼요. 개인적으로는 그것도 장점이 있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거는 아니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제 딸아이가 5살, 만으로 한 4살 정도 되는데 5살 정도면 이제 꽃잎 개수 몇 개인지는 셀 수 있는 정도가 됐기 때문에 계절이 뭔지, 꽃의 색깔이 뭔지, 꽃잎 개수는 몇 개인지 요것만 가지고도 애가 이렇게 책장을 넘기면서 꽃의 이름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어린 자녀를 키우는 집에서도 요걸 가지고 놀이 삼아 아이들에게 이렇게 꽃의 이름을 찾게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장점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제 세 번째 장점이 뒤에 보면 이제 부록란에 들나물, 나물에 대한 정보를 담았어요. 근데 저는 이게 정말 신박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저희 집에도 이제 식물 관련된 책이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에도 식용식물이랑 아니면 약용식물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책들이 있어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부록으로 이렇게 짧게 정보를 줬기 때문에 굳이 그런 책을 또 살 필요 없이 이 책에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이 책 한 권으로 모든 걸 다 끝낼 수 있는 만능책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산이나 들에서 이렇게 따먹을 수 있는 나무 열매에 대한 정보도 있고 또 유독식물에 대한 정보도 있는데 저는 그런 정보를 부록으로 실어준 게 정말 좋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랑 시골 가면 아이가 절대로 이게 풀숲 근처로 이렇게 걸어 다니지 못하게 해요. 풀가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거기에 혹여나 알러지를 유발하는 식물을 이렇게 스쳤다가 아이 몸에 이제 피부 질환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한테 이제 절대 식물이 닿지 않게 조심하는 편이거든요. 저는 이런 식물에 대한 정보는 특히 네거티브한 정보일수록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야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부모는 많이 알면 알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유독식물이 뭔지 이렇게 딱 정리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사실 뭐가 유독식물인지 아닌지를 식물을 만날 때마다 검색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그거는 물리적으로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근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주요 유독식물에 대해서 딱딱딱딱 적어놨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참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출판사에서 말하는 이 책의 또 장점이 최신 분류책에 의해서 식물의 학명, 이름 이런 것들을 분류를 했다라는 건데 사실 우리 같은 일반인은 크게 와닿는 건 없어요. 우리가 학명으로 이름을 부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요거는 우리한테 장점으로까지 크게 와닿지는 않고 대신 이제 저는 마지막 부분이 정말 이 책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뒤에 보면 용어 해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식물어 사전이라고 보면 돼요. 요게 왜 필요하냐면 제가 이 윤주봉님의 다른 책을 먼저 접했었는데 그 책이 뭐였냐면 열대나무 쉽게 찾기라는 책이었어요.
제가 신혼여행으로 우리나라랑은 정말 식생이 다른 식물들을 보고 와서 이름이 너무 궁금해서 도서관을 뒤지다가 그 책을 발견을 하고 읽게 됐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도 이분은 왜 한 지면에다가 이렇게 많은 식물을 담아놓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읽던 도감 같은 경우에는 이 한 지면에다가 한 가지 식물만 알려주시거든요. 제가 거기에 적응한 탓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게 보기가 더 편했었어요. 근데 요분 같은 경우에는 요 한 지면에 3개에서 4개 정도 되는 식물을 다루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한 식물에게 할당된 지면의 양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한정된 지면에 꽃의 사진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정보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러려다 보면 아무래도 내용을 압축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말도 줄여야 되니까 식물어, 공인되어 있는 식물어의 사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보기에 어려운 말들이 많아요. 이 용어 해설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앞에서 이렇게 더 자신 있게 내용을 압축시킬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예 사전을 책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놨기 때문에 별도의 사전이 필요 없이 이 한 것만 있어도 우리가 식물에 있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다 찾아볼 수 있어요. 이제 출판사에서는 말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녹색 식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라스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 책 같은 경우는 올해 나온 책인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 유행이 이 책에 담겨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즘은 그라스가 유행입니다. 이게 유럽에서 유행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넘어왔는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벼라던가 보리, 그 다음에 강아지풀, 이러한 외떡잎 식물은 먹을 수 있는 것 아니면 전부 다 잡초 취급을 받았어요. 외떡잎 식물도 사실 꽃이 피기는 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꽃의 형태는 아니고 또 아름답지도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꽃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이름을 궁금해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식물도감이나 야생화 도감 같은 데에서는 이런 외떡잎 식물 정보가 빠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20년이 지나서 지금은 그라스가 유행이잖아요. 이제 이것의 이름을 정확히 불러주고 싶은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수요를 담아서 외떡잎 식물에 대한 정보도 이 책에서는 굉장히 많이 담고 있어요. 최신의 책이다라는 장점을 저는 이 외떡잎 식물 부분에서 되게 많이 느꼈어요. 제가 이 책을 처음 받았을 때 당황했어요. 왜냐면 가을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가을은 이건인가? 따로 또 책이 나오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머릿말부터 다시 처음부터 이제 읽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가을꽃을 여름꽃에다가 이렇게 편입시켜가지고 수록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굳이 여름, 가을을 구분하지 않은 게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는 했는데, 이 책이 계절별로 단권화되어 있는 책이랑 확실히 장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단권화되어 있는 책은 훨씬 더 작고 휴대하기 편하기 때문에 요거를 갖고 다니기가 훨씬 더 쉬워요. 대신에 이제 단점이 여름에 특히 이제 등산을 하게 되면 지리산이나 설악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도가 높은 산이잖아요. 한여름에 가도 해발 1000m 이상의 그 위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20도를 밑돌고 있고, 또 밤 같은 경우에는 뭐 12도, 14도 뭐 이 정도도 더 훌쩍 내려가기 때문에 추워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6월쯤에 지리산 갔을 때도 가을에 피는 꽃인 용담이 피고 있는 걸 제가 그때 봤었는데, 이런 식으로 산에 피는 꽃들 같은 경우 그 지역이 춥기 때문에 계절을 앞서가는데, 그럴 때 만약에 여러분이 여름에 피는 꽃의 도감만 갖고 가시면 낮은 지대의 꽃은 찾아볼 수 있는데 높은 지대에 있는 꽃은 찾아보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여기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들고 등산을 가면 계절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책을 찾을 수 있어요. 책 가격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면 요 책 가격이 38,000원이에요.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진짜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이런 식물 도감 책 같은 경우, 이게는 도감책 같은 경우에는 잉크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요 책이 질이 나쁘면 요 책의 수명이 짧아지잖아요. 잉크도 빨리 닳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접착력이 더 좋은, 좀 더 품질이 좋은 종이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책의 원가 자체가 다른 책보다는 높아요. 그래서 이런 도감책 같은 경우는 원래 비쌉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저는 비싸지 않게 느껴졌던 게 뭐냐면, 이제 이거 단권화되어 있는 다른 야생화 책을 보면 그 책 하나 가격이 13,900원 정도인가 되는데, 요게 제가 그 책을 처음 샀을 때가 초등학생 때였는데 초등학생 때 그 책이 9,300원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됐을 때 그 책이 가격이 올라가지고 12,000원이 됐습니다. 근데 그게 벌써 20년 전이잖아요. 근데 20년이 지났는데 그 책 같은 경우는 지금 1,900원이 오른 거예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랑 그 다음에 중학교 때 그 문화상품권을 이제 상품으로 받으면 그걸로 서점에 가서 그거 하나로 소설책 같은 거 그냥 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책이 그때 가격이 4,500원에서 5,000원. 뭐 비싸면 거기서 한 500원, 1,000원 정도 더 추가되는 정도. 그 정도였어요. 근데 요즘 같은 그 부피의 그런 소설책이나 아니면 인문서적 같은 거 사려면 10,000원은 기본적으로 넘고 어떤 거는 거의 20,000원 가까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도서의 그 가격 인상률을 놓고 봤을 때 이런 식물 도감류는 오히려 그에 비하면은 가격이 많이 안 올랐어요. 거의 안 올랐어요. 그래서 소설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이 보면 갈색 종이잖아요. 재생지 뭐 이런 거 쓰는데 그런 거는 10년, 20년 지나면 그 안에 잉크, 까만 잉크 같은 게 이렇게 살살살살 벗겨지고 곰팡이도 잘 쓸고, 그러니까 책의 수명이 짧아요. 여러분들이 한 번 읽고 덮어놔도 10년, 20년 지나서 다시 보려고 그러면 책이 좀 떨어지고 냄새도 나고 색깔도 좀 희미해져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읽은 책을 자식한테 이렇게 물려주기에는 사실 책의 질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런 도감 같은 경우는 요 종이가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10년 전에 본 거, 20년 전에 본 거 거의 위화감 없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런 책들 같은 경우 이 책의 수명을 놓고 봤을 때 이 책의 가격은 높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모르는 식물 만났을 때 요거 이름을 어떻게 찾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어플로 찾아요. 모땡땡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옛날에 그 디시인 갤러리에 있던 식물계를 어플로 옮겨놓은 거라고 보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식물 사진 딱 찍어가지고 올리면 한 1, 2분 내에 많은 분들이 식물의 이름을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엔사랑 디사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사진 딱 검색을 하면 꽃의 이름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 정보는 굉장히 정확도가 떨어지고 여러분들이 이름을 굳이 검색해야 할 만큼의 난이도 있는 꽃의 이름을 찾기에는 매우 부족해요. 그리고 특히 이제 꽃 같은 경우에는 꽃 생김새는 같은데 꽃의 크기가 달라지는 꽃들이 있어요. 가령 꽃말이 같은 경우는 주위에서 흔하게 보는 꽃말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쬐깐한데, 이게 산에서 피는 이제 꽃말이 같은 경우는 참꽃말이라고 해서 꽃의 크기가 한 10배 정도? 손톱만 해요. 이게 두 개의 꽃의 생김새가 아주 똑같아요. 그래서 꽃 사진만 딱 놓고 검색을 하면 참꽃말이의 사진을 딱 올려도 포털 사이트의 인공지능은 요거를 꽃말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근데 사실 꽃말이라고 나올 가능성도 높고 이게 비슷한 꽃이 워낙 많아요. 물망초도 있고 이래가지고 정확한 이름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여러분이 정확한 식물 이름을 찾으려면 아무래도 인간 눈을 통해서 보는 방법이 제일 정확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모땡땡이라고 하는 어플로 검색하는 게 가장 정확한데, 요 모땡땡이라는 어플을 제가 되게 의존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올해 봄에 이게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모르겠는데 아이폰에서 서비스가 안 됐어요.
그래서 몇 달 동안 제가 그 어플을 사용을 못하다가 결국에는 지워야 했습니다. 최근에는 다시 정상화가 돼서 제가 그걸로 식물 검색을 하고는 있는데, 제가 그러니까 뭔가 어플이라는 게 이게 잘 사용하다가도 이게 사용 중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몰랐어요. 이번에 처음 경험을 했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디 놀러 갈 때 책을 챙겨가지 않고 보통은 핸드폰을 챙겨가시잖아요. 이 핸드폰 하나로 모든 게 다 해결되기 때문에 이 핸드폰만 들고 가시는데, 그 핸드폰만 너무 믿고 있다가 뭐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비책으로 이렇게 물질로 되어 있는, 어디 도망가지도 그 다음에 서비스가 중지되지도 않는 이런 책 하나를 들고 있으면 든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어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책을 구매를 해서 가지고 계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이 책이 나한테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 책 있으면 정말 잘 쓸 것 같다,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 세부 정보에 들어가면 제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제 이메일로 메일을 보내주시고요. 이벤트 접수 같은 경우는 8월 말까지 받도록 할게요. 좀 2주가 넘게 남았어요. 시간이 좀 넉넉한데요. 정말 많은 분들의 응모를 받아서 정말 필요한 분에게 주려고 하는 목적도 있고요. 어차피 지금 장마가 쉽게 끝날 장마가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책을 받아도 요거를 써먹으러 밖에 나가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럴 거면 차라리 가을이 시작될 때 책을 받아서 그때부터 산뜻하게 이렇게 책 보면서 기분 좋게 책과의 관계를 맺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제가 여름이 끝나는 8월 말 31일까지 이 이벤트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는 제가 9월 1일에 오후 6시에 공지사항으로 올려드릴게요. 영상으로 따로 제작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제 커뮤니티, 유튜브 커뮤니티에 공지사항으로 당첨자 3분을 뽑아서 올리겠습니다. 당첨된 3분에게는 출판사에서 직접 우편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혹시 이 책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들어가는 거 봐봐. 오. 세로로 들어가 있어. 또 뺀 거야. 야, 막해. 아까도.